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최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사인싸를 시작한 지 100회. 오늘이 꼭 100회가 되었습니다. 분위기 적응 못하고 있어요. 네. 당황하고 있어. 그래요. 100번이나 이렇게 해서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100회는 한 번밖에 안 돌아와요. 네. 원래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네. 해야 되겠네요. 이 100회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사인싸에서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시사인싸에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 그리고 시사인싸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람, 그분을 100회 특집으로 모셔보자라고 우리가 내부 회의를 거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진우 기자가 출연한 주진우의 사직서, 주진우 기자의 이시방과 회차 등을 가장 다시 듣고 싶은 발음 좀 방송으로 다시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시방과 네, 주진우 기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워. 네, 되게 어색해 반가워. 보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항상 어색해. 저는. 그래요. 100회 특집인데 또 그래도 축하 한마디 덕담. 해주셔야죠. 덕담. 뭐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00회 동안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쳐다보기나 하나 막 그런 생각도 아유, 하고요. 나오셨을 때 많이 왜 이래요, 봤죠. 진짜. 그치. 그럼. 아니요, 좀 약간 회의적이야 이거. 네. 지금 케이크도 저희 네. 인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손 케이크. 우리 이런 일 이러고 되게- 살아. 이러고 살아. 뭐라도 좀 찍어 먹어야지 당 떨어지면. 그러니까. 3단 종이 케이크네. 그러니까. 하나 좀 사갖고 아니요, 와가지고. 말하지. 네. 자, 오늘 주진우 기자와 함께 100회 특집을 함께 할 분들이죠. 주진우와 함께 정말 늘 주진우를 사랑하는 짝꿍 기자들입니다. 차영석 기자와 김은지 기자 함께 출연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영석 팀장님은 이제 100회를 맞이하면서 남다른 또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노심초사 안절부절로 100회까지 왔네요. 이걸 어떠셨어요? 만들고 그러니까 구독이 생각보다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1700. 진짜? 유튜브는 1700. 아니다. 네,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팟캐스트. 팟빵이 한 1750, 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유튜브가 이제 3만 가까이 다가가고. 28,600?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였던 것 같아요. 좀 저기 지나면 3만 될 것 시사인이 같아요. 저기 트위터 팔로워나 페이스북 팔로워는 좀 많지 않나요? 많은 그쵸. 편이죠. 네, 네, 네. 엄청. 많죠. 근데 그거랑 이게 비교할 수 연계가 안 그게 되네요. 연계가 안 돼서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트윗까지는 어떻게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적응했는데 트윗 했더니 좀 이따 페북으로 다 넘어가고 그렇지. 그래서 페북으로 제일 늦게 갔거든요. 갔더니 다 이제 인스타로 넘어가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이거 끝물 전문이구나. 끝물 네. 전문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끝근무를 지금 하고 있잖아. 유튜브. 이 이거 주진우 기자가 팟캐스트의 시조세잖아요. 그렇죠. 팟캐스트의 시조세. 시조세. 예. 네. 어쩌다 낙곰수요. 7회인가? 그렇죠. 6회인가 7회부터 7회인가 봐. 그때부터 합류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이제 그 팟캐스트가 그때 사실 낙곰수 덕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뜨고 맞아요. 그랬을 때도 회사에서 우리 한번 팟캐스트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맨날 하는 소리가 무슨 그런 양아치 같은 걸 하냐고. 정말요? 그때 그랬었다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당황하는 것 아니 같은데. 당하는 거 아니야? 양아치 같은 거 맞잖아. 나 완전 양아치 같은 거지 뭘. 시사에 무슨 그런 양아치 같은 걸 하냐고 막 그때 그랬었다니까. 뭐 진보도 아니고 질 나쁜 장년층이 그냥 뒤에서 뒷골목에서 뒷담화? 껄럭껄럭 까부는 그 정치 뒷담화였죠. 그래도 그때만 해도 아주 신선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얼마 전에 이제 이 100회 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우리가 한번 이 팟캐스트 시작으로 해서 유튜브 이걸 녹화해서 유튜브로 좀 해보려 한다 했더니 유튜브 꼭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 얼마나 그랬다고요. 저는 팟캐스트는 이제 거의 그렇군요. 다 이제 수명이 다 했다. 수명이 아니라 역할을 레드 다 오션. 했다고 그렇죠. 보고 유튜브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고 이제 선거도 이슈도 다 유튜브에서 네. 벌어지기 때문에 요새 막 벽보 붙이고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맞아요. 전단지 날리고. 그렇죠. 본인도 유튜브를 시작할 주진우 TV 한번 하시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전 지금
뭐 1년째 준비만 하고 있어요. 주진우 TV 또 몰래 개국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가다가. 아니. 사실은 유튜브 관련해서 유튜브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제의를 했었어요. 아주 스타일이 오래전에.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면 돈도 됩니다. 그럼 돈이 싫어요. 이거 가면 명예 싫어요. 그럼 뭐 다 싫다고 하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당황하더라고. 아니, 괜찮다고. 듣는 나도 당황스럽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일단 그 사람을 저 김은지 기자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아니지, 우리 차영석. 시사인싸가 하는 걸로. 시사인싸를 문 닫고 주진우 TV 아시아 담당관을 만나서 얘를 밀고 우리는 그냥 매니지먼트 사업만 합시다. 아, 요즘 매니지먼트 잘못하면은 그 호날두 와가지고 한 1초도 안 뛰고 지금 욕 바가지 먹고 있잖아요. 유달리 좀 산만한 느낌이죠. 그래요. 근데 어쨌건 그래요. 이렇게 주진우 기자가 오면 묵은 얘기도 많고. 네. 근데 차영석 팀장은 역시 뒤끝 장렬이에요. 하지 말랬던 거 다 기억하고 막 말렸던 거 기억하고 그러네요. 아, 그러게 백회 소감을 요즘 지금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삼천포로 빠졌어요. 자, 우리 김은지 기자도 또 백회 주역 아니겠습니까? 어땠어요? 백회 동안. 백회요? 네. 그 장재현 녹음했던 기억이 아직도 잊히지가 아, 않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절대 나갈 수 없는 저희의 그 언더 비밀번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여러모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강기 진행자가 구세주처럼 나타나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100회까지 오게 그래요. 되었죠. 두 번째 녹음했을 때인가, 그게?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히는 두 번째. 그 마포 FM에서 녹음을 네, 했을 네. 텐데. 그래요. 네. 진짜 옛날 얘기네요. 그때만 네네. 해도 쌀쌀한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더워 죽겠네요, 진짜. 에어컨도 네. 안 되는 이런 회사에서 여러분 보시기엔 굉장히 근사해 보이죠? 어려워요. 아, 에어컨 되는데 시끄러워서 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사해 보이지도 않아요. 저거. 아, 그래? 옛날에 나는 꼼수사도 옛날에 에어컨 막 그때 울부짖는 에어컨이었나? 막 그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인기 순위하면 그래도 걔는 3등은 같이. 출연자 중에서 울부짖는 에어컨. 정봉주가 4위, 김용민 5위 막 그러고 그랬죠. 그래요. 어쨌건 이 시사인싸 100회 특집으로 다시 보고 싶은 게스트 그리고 만나면 될 이슈가 되는 게스트 주진우 기자와 함께 100회 특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배는 고프지만 주진우와 함께라면 또 시사인싸가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를 쭉쭉 늘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주진우 기자의 좀 근황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음악 DJ로 뭐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내시를 책임졌다. 꿈을 이뤘어, 꿈을 이뤘다는 네. 무슨 얘기예요? 네, 부끄럽게도 제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웬일이에요, 진짜. 아주 창피했어요. 일주일 하셨잖아요. 사실 그 전에 제가 뉴스공장 하루 이렇게 진행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못하니까 내 멋대로 막 하니까.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 불러다가 네. 제가 다른 인사하고 뭐 정세현 네. 장관하고 다른 얘기 하다가 막 그럼 시작했어요? 막 그럼 해야 되게요. 막 이렇게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그때- 매력이잖아요.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사 쪽에서는 라디오 진행 제의가 많이 왔었는데 제가 그건 싫다. 음악 방송이면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음악 방송이면 하고 어머, 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했었어요, 사실은. 음악방송 프로그램 DJ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근데 이번에는 우연찮게 가수 이은미 씨가 휴가 가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진우야, 나 스쿠버 좀 해야 되겠어. 하셔야죠, 누님. 그랬더니 나 휴가 가니까 네가 좀 맡아줘.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음악방송 DJ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21살, 2살 때 사실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네. 정말 질풍노도의 방송 어. 몇 년째 하는데 아직도 이런 걸 몰라. 네, 그런데요. 질풍노도의 질풍노도. 시기였는데 네. 그때 이제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거나 병원을 누구를 눕히거나 그런 시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인생의 회의가 이렇게 오고 또 제 친구는 또 뭐 사고로 뭐 죽고 막 그래서 굉장히 방황했었어요. 진짜 질풍노도예요. 그때 이제 고민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클럽에 갔죠. 음악을 들으려고 간 거지. 이게 심오한 사고, 나는- 상상. 아, 그렇게 질풍노도 굉장히 어려울 때 한국의 음악이 나한테 크게 뭔가 영감을 줬으면 했더니 그럴 줄 알았는데 클럽의 음악은 어떤 그러니까. 영감을 주나요? 클럽에 무슨 음악을 들으러 정신이 가는 없어. 거예요? 클럽에 가면 일단 정신이 없어. 띠리띠리띠리 정신을 이러면서. 내려놓게. 그때 테크노가 처음 시작됐거든요. EDM의 그러니까. 시초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원래 그 음악이 클럽이 위안을 많이 주기도 해요. 유승환 감독이라고 제 친구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친구가 베를린을 찍고 왔는데 외국에서 해외에서 올로케 하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머리를 다 밀었더라고요. 머리를 삭발하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덩치가 크지 않은데 한 10kg 넘게 빠졌어요.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해골만 모여서 와가지고 힘들게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막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같이 손잡고 클럽 클럽으로. 가자고. 클럽 갔는데 얘기하자면서 혼자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춤만 추고. 빠밤빰빰빰빰 여기 밀고 머리 밀고. 근데 그렇군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다녔을 때 그때 이제 듣던 노래가 저를 많이 위하는 위로를 줘서. 혹시 한 곡만 추천해 준다면 아니, 주진우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음악. 아니 그때 위로가 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때 들었던 노래를 몇 개 추천할게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그때 이제 들었던 노래를 추천은 할게. 네. 뭐길래 그러지? 뭔데? 해보라고요? 그 테크노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슨 음악을 들은 거야? 무슨 아니, 음악? 그때 이제 많이 듣던 노래 몇 가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많이 듣던 로버트 마일즈의 Children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봐요.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버트 브리팝 마일즈. 그때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블러라는 그룹이 있어요. 오에시스 블러. 그다음에 저는 제가 좋아했던 그룹은 펄프라고. 펄프? 네. 저기 원래 저기 약간 80년대 썸머 같은 노래인데. 유명한 그룹은 블러의 데이먼 알번이 되게 잘생겼어. 그다음에 오에시스는 그때 워낙 핫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펄프는 좀 약간 거기서 디스코 같은 느낌 드는 디스코도 있고 펄프. 그리고 또 저기 싱어가 자비스코코라 완전 또라이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가서 막 그 옆에 가서 오줌 싸고 막 깽판 치우고 마이클 잭슨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던 친구였는데 그 노래가 약간 B급 감성인데 저한테는 좀 주진우 기자가 펄프 노래를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왜냐면 제 시집 읽는 건 좀 봤는데 음악 듣는 거는 사실 거의 못 봐서 내 시집보단 그 음악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펄프 노래 좋아요? 들어보세요. 신나요? 네. 아 그래 우리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위안이 돼서 근데 그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사람 구실 못하고 세상에 좀 쓰레기처럼 살 것 같다. 21살에 그런 고민했다고요? 21살, 2살 때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깡패된 놈들 많거든요. 세상은 역시 바닥을 쳐야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세상에 폐를 끼치고 살면 안 되는데 이 생각에 뭘 할까 그러다가 아이고 클럽 DJ 하면 남들한테 즐거움은 주고 살 텐데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두운 데서 보면 저도 괜찮거든요. 뒷모습으로 불 좀 꺼봐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실루엣으로 이렇게 그래서 실루엣 그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21살, 2살 때 방황하던 내 청춘에 그게 위안을 많이 줬던 게 음악이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클럽 DJ라도 돼서 남들한테 폐를 끼치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그 이후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제가 좋아하는 일이 축구 보고 막 축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축구 기자를 할까 하다가 기자가 됐는데 축구할 김은지 기자랑 같이 축구 얘기 좀 하지.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음악 얘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사 관련돼서 뭐 해달라 글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 저는 그건 싫고 음악 방송이면 괜찮습니다. 시사 라디오에서 제이 올 때마다 음악 방송이면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저 혼자 개판 쳤죠. 뭐. 그럼 이번에 자기가 음악도 선곡해가지고 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틀고 싶은 노래도 있는데. 또 청취자가 듣고 싶은 노래 있고, 이렇게 돼서 들려드려야 되는 노래도 있으니까. 청취자가 거의 만들었죠. 거의 문자 엄청 왔다면서요. 뉴스 공장보다 많이 오는 날도 있었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 반응이 진짜 방송국에서 깜짝 놀라서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지금 여러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음악 방송하자고? 음악으로요? 생각 있으세요? 주진우 기자가 하는 이 B급
음악 DJ 뭐 이렇게 B급 다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시사 얘기도 하면서 욕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요. 욕해도 되나요? 저는 욕은 못해요. B급 다방이잖아. 아니 주진우다운 욕을 하면 되는 아니, 거지. 블러나 펄프는 B급이라 그래요. 보기에는 좀 프로에 완전 프로예요, 여기는. 아니, 그렇죠. 행위 예술가지. 아, 근데 그렇지. 저기 저 라디오 DJ 한 날 첫날 양승태가 음.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승태를 위한 노래를 틀어줬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네 번째 날은 이재용을 위한 노래. 어떤 노래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노래. 신청곡 받았어요. 네. 이재용을 위해서 신청하라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제2에게도 있었고 뭐도 네. 있었고. 아, 이재용이라서. 어떤 분이 신청곡에 아름다운 구속 아닌가요? 아름다운 구속은 첫날부터 제가 들어가자마자 계속 그것만 틀어달라고 해서 아, 김종서 노래가 워낙 김종서. 좋으니까. 아웃시키고 그랬는데 이재용을 위해서는 샵 노래 있어요. 이재용 하면 립밤 바르는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샵에 입술 들어가는 노래가 내 뜨거운 입술아 무슨 그런 노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명박을 위해서는 저기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교도소 담장에다 꽃을 연락이 심어놓고 그 길을 평생 걷게 해줄게 이런 얘기 했어요. 네. 노래를 많이 들었네. 꽃길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쨌건 이 음악 얘기만 해도 하루가 다 가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DJ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음악방송 네. DJ 좀 더 이렇게 대타로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정규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아니, 왜 같은데요. 나한테- 제안이 들어왔다면서요. 아니 그냥 이건 심야 방송 음악. 이제 남의 일 이제 했어요. 그만하고 니네 이제 그 시사 인사나 좀 집중해. 아니 그러다가 여기서 만든다고 할 것 같아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을 틀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어쨌건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이 기대가 되고 음악 DJ로도. 근데 참 인상적인 게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뭔가 안 되겠다. 남에게 좋은 일, 음악을 하면서 남들이 즐겁게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주진우 기자가 갖고 있는 본래 심성이고 그래서 모두가 또 주진우 기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로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네. 어떤 분들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감동과 그리고 감동과 이렇게 감정을 만지면서 이렇게 네. 살잖아요. 네. 돈도 벌고.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잖아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남한테 즐거움을 주거나 남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어떤 분들 있잖아요. 머리 잘라주는 분들, 이발사, 미용사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거기 가서 이렇게 머리 잘라주면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날 머리 감고 파마 풀리고 그러면 욕 나오죠. 화가 나죠. 어쩔 수는 없지만 그날은 기분이 그렇죠. 좋잖아요. 네. 맨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네. 이러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렇군요. 감동 그 자체 주진우 기자 긴 근황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사 인싸니까 좀 이제 음악 얘기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진우 기자가 왔으니까 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봐야죠. 집요하게 파헤쳐봐야죠. 이쯤 음악 하나 틀고 있으면 그렇죠. 좋은데.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치. 못 트는 거죠? 그거 우리가- 한 몇 초만 틀어도 바로 저기 유튜브에서는 아웃돼요. 그래요? 거기서 그 음악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빵에 좀 넣어. 융통성을 발휘해 좀. 알았죠? 네. 자, 이제 좀 다음 넘어가 보자, 우리. 음악 얘기 그만. 이제 다른 사람들 근황. 네. 예. 네. 자, 다른 사람의 근황. 이슈방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슈방가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먼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 좀 나눠볼 텐데 이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다 추적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잘 지내요. 요새 좀 해피하죠. 자기가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약간 틀어져서 경제 뭐 엄청 바쁘게 일본 갔다 일하고 막 왔죠. 일정 네. 다 공개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런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돌파하거나 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뭐 전혀 없어요. 뭐 이 관계에서 한일 관계에서 이재용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나라를 구하게 생기셨던데. 나라를 구한다고 지금 거의 이순신으로 이름 바꾸려고 개명하려고 하더라고요. 나라 구하게 생긴 분위기던데. 아니요, 지금. 전혀요. 그래요? 네, 립밤이 딱 어울립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4조 5천억이 넘는 분식 사기와 사기 상장이 지금 드러났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일 관계 이
한일 관계, 특별히 그 경제 거의 보복과 전쟁 수준의 이 상황을 가장 즐기고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신변이 약간 유예됐죠. 사실은 6월, 7월에는 7월에는 네, 감옥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휴가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준비는 6월까지 마쳤는데 네. 계속 뭐 삼성이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미루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즐기고 있는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죠. 네. 이게 물타기도 아주 스케일 있게 한일 관계를 갖고 물타기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게 이제 삼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그 삼바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대표가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근데 그렇죠. 황당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사실 4조 5천억 원의 분식 사기가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4조 원의 부당 이득을 이재용이 받고, 네. 그 다음에 6천억 가량의 국민연금의 손실, 그리고 4조 원 가량은 누군가는 손해를 봤어요. 분식 사기를 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재용이 거둔 그냥 경영권이나 의결권 이득만 따지면 20조가 넘어요. 더 커진다. 그렇죠. 훨씬 이 커진다. 한 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쓸 수 있는 돈 이런 걸 따지면 아, 그렇겠네요. 삼성이 100조 원 정도가 움직입니다. 500조가 회사 가치고 500조는 지금 회사 창고에 네. 금고에 남아 있는 돈이 그 정도니까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하는데 이 부당 사기로 20조 이상의 이익을 봐서 명확하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걸 도운 컨설팅사, 회계법인 이런 사람들도 다 사법처리의 위기에 있는데 네. 사실 근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쉽게 이재용한테 가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재용이 말로비로 구속될 때도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었어요. 네. 그때 정유라 때. 예. 네, 그때 국회의원들이 저기 서초동 앞에서 노숙하고요. 아, 맞아요. 네, 국민들이 예. 촛불 들고 그때 몇백 명이 엄청 추울 때였는데. 추울 때인데 예. 영장 실질 심사 때마다 그 앞에서 기다리고 네. 그래서 겨우겨우 구속됐거든요. 최지성, 장충기까지 다 구속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원래 사법부나 원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삼성한테 주변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촛불의 힘,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삼성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서 이번에는 안 된다 이런 자각이 있어서 이렇게 네. 움직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삼성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이 없잖아요. 음. 국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삼성은 다시 살아나요. 그렇군요. 계속 사기치고 계속 자기네들은 세금 탈루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는 몇몇 판사들하고 자웅하고 검사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자각이 없으면 언론이 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자각하지 않으면 삼성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김태한 사장은 당연히 대표인데 이 분식 사기를 주도한 대표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기가 안 하고 밑에 사람이 했다고 해요. 밑에 사람을 위에서 시켰다고 하고. 근데 두 사람을 영장 기각했어요. 대리는 구속됐어. 대리는. 그 증거인멸 관련해서. 증거인멸 관련. 예. 증거인멸 대리는 그러니까 구속하고. 대리가 다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되냐고. 지금 삼성 그 어마어마한 조직에 일을 책임자는 했는데 대리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법이 이 재판이. 아, 나 진짜. 그래서 이 수사가 이재용한테 갈 때까지는 좀 아주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가서 가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가다가 한두 번은 이렇게 좌절할 거였는데 그렇죠. 처음 좌절해서 이번에 어떻게 검찰이 수사진을 보강해서 수사로 나갈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이제 검찰이 그전에는 뭐 삼성 그 언저리도 가지 않았고 사실 그게 뭐 삼성 장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사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서 그 경제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이런 이제 강력한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취임성 화제가 됐죠. 예, 우리도 뭔가 이제 좀 기대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봐요? 지금까지 있었던 검사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검사였죠. 이게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 경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검사가 정말 몇십 년 만에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놓는 이게 인사를 보면 삼성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삼성이 자기가 수사를 받으면 수사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뻣뻣하고 삼성한테 조금 제대로 법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승진을 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요. 다른 데로 날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예. 인사권이 다행히 저기 인사처리 됐어요. 삼성한테 다행인지 몰랐는데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에서 검찰총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삼성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과 함께 지도하던 한동훈 3차장이 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올라갔어요. 네, 이 3차장 이게 반부패 부장이 뭐냐면 특수수사 삼성 같은 데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수장으로 갔어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특수 2부장 송경호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이거든요. 송경호. 네. 이거 언제 방송되지?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쯤? 네. 송경호가 서울지검 3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용은 알야 할 겁니다. 요거 되기를 한번 바래야 되는구나.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3차장 될지 안 될지. 주진우의 예측. 자, 이 라인이 자, 잘 맞춰야 돼. 저번에도 지금 잘 맞추더라고요. 나만큼 못 맞춘 사람 없어. 잘 맞추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이 수사 라인이 하나씩 승진해서 그 위로 가면 그렇죠. 이 네. 수사를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고 승진시켜서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 수사가 사람이 바뀌더라도 수사팀이 바뀌더라도 그러면 주저하거나 시간이 그렇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씩 승진시켰어. 그렇다면 삼성 수사가 더 강력해지고 더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됩니다. 지금 또 찾고 있어. 송경호 3차장. 아니, 아직은 안 아직 나왔고요. 아직 예, 어디로 예, 갈 이제 것인가. 지금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인데. 목요일쯤 날 예. 예, 아니, 주진우의 근데 예측. 주진우 기자가 오면 뭔가 이렇게 딱 예측도 되게 하고 흥미롭고 이게 자주 나와요. 네, 윤석열 검사총장이 음. 자기가 경제범죄 그리고 이게 경제민주화, 시장경제 이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해치고 있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대장이 누구냐면 삼성이에요. 그렇죠. 네, 삼성이 하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삼성을 안 잡고 만약에 이재용을 구속 못하고 하지 않고 이런 큰 주가 조작 아니 분식 사기와 사기 상장인데 이걸 엄단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윤석열의 그 명예에 명이 안 서네요. 그렇죠. 명이 안 치명타가 서네요. 서는 거예요. 자, 손석희 사장이 JTBC에 가서 중앙일보에 가서 홍석현하고 얘기를 해서 삼성 기사를 안 쓴다. 그럼 손석희의 명예가 없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삼성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본인도 그리고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100회 특집만큼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막 100회 특집 아주 흥미롭고 기대를 가지게 뭔가 하는. 이렇게 축하할 일이 많을 것 같은 네, 기대감으로 심플하죠. 가득 차네요. 그래도 네. 삼성은 굉장히 그 강력한 그렇죠. 또 능력을 거기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창과 삼성의 방패, 방패가 어떻게 부딪히느냐. 결과를 낼지 보는데 저는 추석 때 이명박 구속 그 이후에 이재용 구속 된다고 봅니다. 예측입니까? 주진우의 예언. 예언. 네. 야마 나왔네요. 오늘. 네. 근데 오늘 저번에 김태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삼바 대표는 다들 구속될 거라고 그때 아니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았나요? 자, 대체로? 그때는 되게 좋았는데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이 삼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건 약간 높은 수준이어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의 그 분식 사기는 본류인데 분식 사기를 감춘 증거인멸해서 8명이 구속됐어요. 네. 근데 김태환이 그때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되면서 그렇죠. 기각된 이유가 내가 아니고 저 미래전략실 이재용 부하들이 다 시켰어. 이렇게 위를 짚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각됐을 때 그래 나쁘지 않아. 그래. 그래서 그 다음번으로 가는데 김태환은 어차피 이게 말단이고 진짜 본질은 미래전략실 그러니까 이재용의 친위부대 그리고 이재용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대리 구속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건 미전 씨를 지목을 했고 미전 씨의 또 일부는 또 구성이 됐으니까 네, 또 그 부분은 이 씨의 방가 중에 이 씨 소식들은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씨를 제가 6월달, 7월달까 6월까지 끝내고 방가로 가겠다. 이 그러니까. 친일 언론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시방가 이렇게 그래서 빨리 치고 가려고 이 시방가였는데 지금 요즘 그럼 두 가지를 이씨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겠구만요. 네. 이 시방까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씨에 지금 너무 좀 그러니까. 발목이 잡혀 있어가지고요. 아, 이 사람이 너무 나라를 구하고 있었고 아, 네. 지금 좀 일정이 늦춰지고 있죠. 이명박, 이재용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요. 자, 듣는 이씨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 씨도 딱 이 씨, 둘, 두 명이 있어요. 네. 둘. 그러면 이제 방가로 좀 네, 넘어가 방가로.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가를 위해서 제가 네, 저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띄워줬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니까. 아, 주진우 기자의 남은 사랑을 재밌잖아, 준다. 이거. 그래. 어쨌건 이제 그 방가 이슈로 좀 가봤는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요즘 어떤 취재를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를 제가 MBC 스트레이트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언론이라고 보면 안 돼요, 조선일보를. 진짜. 조선일보가 언론, 이게 100년째 됐잖아요. 내년이 100년이거든요. 아. 그래서 내년 100년 생일 선물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게 저의 이시방가의 저의 이제 그 마지막 목표인데요. 조선일보의 본질이 지금 한일 관계,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자마자 우리 뒤통수를 계속 까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일이라면 일본한테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이 조선일보의 본질이, 중앙일보의 본질이, 동아일보의 본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아무튼 그런 모습, 그런 거 조금씩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방가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정말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한 게 장제현 씨가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그 과거사회에서 장제현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뭔가 이렇게 뚜렷한 결론이 나올 줄 알고 엄청 기대했었고, 뭔가 이제 새로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 이제는 올해는 뭔가 이제 답이 나오겠다 했는데, 사실 흐지부지 됐어요. 시사인도 기사를 많이 쓰고 여기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네, 주진우 선배가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시사인을 썼던 기사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게 경찰이 몇 번 수사를 해가지고 덮어버린 내용이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걸 수사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장자연 수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은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크게.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소속사 대표 김정승 씨만 기소가 된 상태 아닌가요? 아니 기소가 됐는데 위증 혐의로 가장 그러니까요. 너 거짓 재판에서 그 거짓말했다.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 가장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고 본질에서 한참 떨어져가지고 진짜 격가지 하나만 기소를 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때 이 여배우를 힘없는 여배우를 이 권력자들한테 성상납하고 그렇죠. 그 접대시키고 이 했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본질이죠. 본질인데 네, 그 부분은 다 비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일보가 자기의 위세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랬던 내용이 본질인데 그 내용은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오히려 조현호 전 청장을 걸었어요, 조선일보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굉장히 나쁜 말을 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을 걸고 했거든요. 그러면요, 조선일보가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이 조선일보 편을 들어요. 이종걸 의원도 그때 장자연 수사 똑바로 하라고 그냥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리스트가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전한 있다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종걸 의원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은 판사들이 조선일보 편만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제징용 재판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보면 양승태와 조선일보와 친일파들의 이 협잡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법원이 조선일보만 가면 굉장히 조선일보한테는 머리를 조아리고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조선일보하고 자기네들이 핑퐁하면서 기사도 써주라고 하고 광고도 내달라고 하고 그렇게 돈 주고 협잡한 게 다 보이잖아요. 그치 무슨 대필 그때 네. 서울 네. 때 대필 했던 것도 있었으니까. 문건 목록에 보면 조선일보라고 쓰여 있는 것만 몇 건이 돼요. 조선일보 관련된 제목 문건이요. 이게 사실 이게 장자연 사건이 어떤 개인 여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최순실이라는 인물을 통한 국정농단의
보다 훨씬 더 큰 사법농단이 이기도 하죠. 이기도 하기 그리고 때문에 이 시대에 문제인 거예요. 가장 뭐 거의 비슷한 음. 사건이에요.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들은 뇌물 사건도 비슷한데 권력자가 있어요. 그렇죠. 권력자한테 뇌물을 주거나 백을 써가지고 인사청탁하죠. 취업 청탁하죠. 여기는 자기네들이 여배우를 써서 여배우를 상납해서 뇌물죄죠. 뇌물죄로 이렇게 해서 다른 거를 얻으려고 했던 그 소속사 사장과 언론사 대표들 간의 그런 모임, 그런 진짜 부패 구조, 이걸 봐주는 사법 세력, 이런 게 다 같이 돌아가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는 다시 과거사위에서도 이 얘기는 끝났으니까 다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몇몇 그 장자연 사건 척만 해도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몇몇 사람들의 증언이 다 좀 무너지고 증거들이 무너지면서 장자연 사건의 실체를 찾기 굉장히 어려워진.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하여간 이 참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 정말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하고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감동 그 자체 주진우. 저요?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요즘도 보면 그 MBC 스트레이트 네. 굉장히 경쟁 프로예요. 말하면서도 쑥스럽네요. 네. 스트레이트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내용들을. 좋은 내용인데 무거운 내용이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사실 탐사 프로가 연예인 얘기나 좀 엽기적인 살인 사건 그런 거나 뭐 엽기적인 사기 사건 이런 거 하면 선정적인 내용들을 주로 선정적인 거 하죠. 하면 네. 시청률이 높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좀 본질적인 적폐. 무겁더라도 네. 이 적폐의 심장으로 뛰어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번에 그 일본어판, 조선일보의 일본어판 제목 바뀐 거, 그 반응은 좀 어땠어요? 그때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보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 전부터 네. 저희가 사법농단 그리고 특별히 강제징용 재판, 네. 뭐 양승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한 10여 차례 다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한 대여섯 차례 네. 다뤘고요. 심지어 강효상 의원은 아예 따로 다루셨던 따로 걸로 따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리고 삼성도 한 10여 차례 다루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뭐 크고 무거운 주제만 하려고 합니다. 큰 도둑놈만 때려 잡으려고. 그럼 다 끝나. 사실 잔챙이들 잡아서 뭐해. 큰 걸 잡아서 이렇게. 이게 아까 보니까 산전수원 우수전 정말 그러고 보니까 뭘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머리가 거죠. 엄청 셌어요. 네, 많이 오늘은 생겼어요. 권성동 의원 나가나요? 채용비리 다시 나간다. 강원랜드 사건. 네. 네, 그것도 진짜 계속 다뤄야 될 그것도 진짜 일이에요. 황당한 말도 안 되죠. 사건이에요, 네. 진짜. 근데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에요. 95%가 500몇 명을 뽑는데 95%가 부정 채용 청탁자들이었어. 그런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 채용 명단 리스트를 주고 다 취직시킨 권성동은 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라고 합니다. 참,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회가 없었던 것 권혜연 같아요. 만났나요? 네. 누구요? 권성동 의원? 저희는 컨셉이 취재진.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이거든요. 일단 쟤를 감옥에 못 물었다면. 가더라도 끝까지 얼굴은 창피하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이런 컨셉이어서 우리 기자가 계속 쫓죠. 쫓아가요. 네. 재밌겠네요. 진짜. 참, 주진우 기자의 그 근성이 참 빛나는 프로인 것 같고, 잘 맞아요. 네. 음악 프로보다는 사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전 탐사 프로 잘해야 되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가지고. 아니, 월요일로 옮기고 더 시청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기도 일요일보다는 하고, 월요일날 더 많이 그렇기도 보잖아요. 하고, 저 다 버닝썬 할 때 아무도 YG 양현석을 네. 얘기하지 않아서. 본류로 간 그래서 거죠. 저희는 양현석만 얘기해가지고 또 많이 수사가 확대됐더라고요. 네, 반응도 좋고 괜찮은데 반응이 좋고 이게 잘할수록 또 삼성에 대해서 잘할수록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사인에서 나오고 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지금
약간 시민의 관심이 중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결국 맞아요. 다 통하네요. 맞아요. 그 아까 이제 삼성 보도도 그렇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주진우 기자의 취재 수첩에는 좀 남다른 취재 목록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조금 비껴가는 아니 그런 게 시선이 아니라 있는 것 같은데요. 누님 제가 처음에 기자가 됐는데 기자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병아리 기자가 됐는데 쟤네들하고 똑같은 거 하면 안 되겠어. 게임이 안 돼. 저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지 뭘 할까 하다가 남들이 안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98년 9년에 이렇게 이제 기자를 처음 했는데 그때는 세기 말이어서 종교 그렇잖아요. 아, 종교. 맞아요. 그때. 종교. 막 네. 그리고 막 뭐 그러니까 그 종말론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문제가 되는 종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데 종교는 무서우니까 기자들이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조용계를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게 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악마 기자, 사탄 기자 된 그래가지고 예전에 거잖아요. 그 순복음 조영기 목사 그 기사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 시사 그 전에 있던 네. 그 회사 거기에 맨날 점심 때마다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그 기도하고 그 건너편 거기 이렇게 차도 다 맞고 그러죠. 거기다가 뭐야. 악마 기자라고 했던가 사탄 기자라고 했나 둘 다 했던 거. 뭐 그래가지고 네. 사탄 기자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기도하셨나요?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주진우 기자 몰라봐.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나도 그 무렵 조금 지나서 주진우 기자가 왔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또 얼굴이 좀 달랐죠. 훨씬 그때는 더. 파마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 노란색으로 머리하고 이렇게 노란 머리 그랬잖아요. 파마하고 그리고 다니고 훨씬 그랬어요. 더 좀 순박한. 사람들이 퀵 서비스 배달 문자라지. 아니, 보통 기자가 노란머리 잘 안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종교하고 그리고 종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 조폭. 그때는 조폭 사고가 또 많았어요. 많아. 아직도 조폭들한테 그렇죠. 쫓기고 있어. 어제도 3대 패밀리 한 두목이 보자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나를 걱정해 주는 건지 협박해 주는 건지 이게 이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리고 무서워요? 아니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무서워. 네? 김태천. 김태천이라고. 내가 조용히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서방파 범서방파 그렇지. 대방 어. 대장인데 제가 저기 김태촌하고 조용기 목사랑 그리고 김태촌 부하들이랑 이렇게 가오 잡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내버렸어. 아, 그 그 종교와 사진을 조폭의 그려놨어. 유착. 예, 예, 예. 그래서 조용기 목사 이렇게 냈어. 아. 큰 목사님 큰 주막 사랑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아, 썼어. 야. 조용기하고 하는 김태촌. 얘기네. 그랬더니 김태촌을 알고 지냈는데 어. 그게 나가니까 너무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렇지. 쟤 잡아라 막 하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아. 야이씨. 아니 근데 아니 욕도 제대로 못해. 근데 그 김태촌이 얼굴 보면 콧수염 나고 이렇게 눈 찢어져 그치, 되게 그치. 무서운데 목소리는 완전히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러는데 그렇지, 우리 목소리까지 들을 일은 없지. 목소리 그래요? 이 새끼야 막 그러는데 죽이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러다가 의외다, 의외.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인간적이네. 그래가지고 아이 좀 그럴 수도 있지요. 내가 그랬더니 좀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야. 훔치러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하니까 아, 남자가 뭐 그런 걸로 그래요. 쪼잔하게 막 이런 식으로. 남자가 쪼잔하게 뭐 왜 그러세요? 막 그런 걸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쪼잔하냐. 그러다가 그런가? 멈칫, 멈칫.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는 막 욕하고 항의하려고 전화했는데 남자 뭐 쪼잔하게 그래 막 오히려 막 죽이자 그렇게 이거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니까. 본인이 그런가 약간 아니, 그렇지. 왜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깨갱하고, 아유,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돼. 이게 원래 말풍선에 달려야 될 얘기인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아, 항상 조폭을 다룰 줄 거지. 아셨네요. 아니 다룰 줄 아는 건 아니고 그때 바빠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야. 정의상 선배가 막 야, 쪼으니까 이거 나온다. 야, 조폭보다 더 무서운 건 마감이다. 아, 당연히 막 쪼으니까 아우 나 바쁜데 그래가지고 조폭보다 더 무서운 건 밥벌이다.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였어요. 나 내일 3시에 협박하면 안 되냐고. 오늘 지금 바쁘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조폭했죠. 그리고는 그러다가 삼성. 아. 삼성은 기자들이 삼성 출입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이렇게 가잖아요. 분명히 이건희 회장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기사는 다 다르게 써요. 아, 좋게 써주고. 너무 놀래서 그게. 아니, 사실 지금도 삼성과
관련된 건 굉장히 언론들이 우호적이에요. 지금은 삼성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고 막 그러지. 옛날에는 더 했죠. 아예 삼성이란 말도 못 했어요. 아, 사실 시사인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랬는데 유일하게 저기 삼성에 대해서 그래도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데가 저희 매체였어요. 시사인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시사저널에서 시사인이 된 것도 그렇고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뭐 한겨레 경향에서 가끔 하지만 거기도 잘 못했어. 그래서 우리만큼 못했어요. 그래서 시사인이 만들어졌죠. 삼성에 대한 독보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그때 제가 이건희 회장의 여인 엘리베이터 성진 이렇게 딱 이렇게 써놨잖아요. 팔칵 뒤집혔어. 3장짜리 이건희 회장의 엘리베이터 걸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분 그 상무. 그 기사를 써놨어. 그 2006년에. 그게 이게 안에 있었어요. 아니 그게 예전에 이렇게 돌기만 했지 그걸 기사로 쓴 사람은 없죠. 없지. 저는 사진도 찍고 어디 사는지도 웬일이야. 가서 만나고 막 뭐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한 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경제인들의 사랑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건희 회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던 여자가 경영 그리고 인사권에 너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 사실은 삼성 패밀리는 나의 그 영원한 숙제였으니까. 그런데 라인을 넘었어요. 그렇군요. 빵 섰죠. 종교에서 교폭에서 이제 삼성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자들이 안 하는 것만 하다가 이렇게. 그냥 다른 거는 없어. 그냥 다른 거는 저 잘 몰라요. 이제는 삼성 넘어서는 이제 또 어떤 쪽으로? 아니 이거 끝나면 시방가. 방가 끝나면. 방가 끝나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리고 그 한동안 또 그 MB와 박근혜가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정말 쉴 틈이 안 주진우 기자가, 주진우 기자를 책을 한 거네요. 소설책까지. 아우 난 책 많이 내잖아. 아니 이제 쓰기 싫어 이제 나는. 팩트에 기반한 팩트에 기반한 이 소설을 정말 이거같이 더 드라마틱한 게 어딨어. 조정래 작가가 썼잖아요. 주진우 기자가 맞아 주인공인 장우진인가 주인공 이름이 장우진. 딱 보니까 주간지 기자가 주인공인데 주진우 기자를 롤모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주인공은 좀 있지. 조정래 스님이 가끔 그 주진우 기자 이렇게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취재도 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요. 하여간 독특하고 또 흥미롭고 본인 스스로가 아주 하나의 정말 그 드라마틱한 캐릭터가 된 주진우 기자와 오늘 시사에서 100회 특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보다도 주진우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다. 인물 탐구 뭐 이런 거 아주 재밌네. 그죠? 그 주진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응? 기억 남는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뭐 이명박 박근혜도 다 기억나고 정치인도 그쵸. 기억 남는데 기자로 이렇게 기자 되고 이렇게 누굴 만나서 굉장히 감동도 받고 이렇게 많이 배웠다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네요. 근데 저는 조정래 선생님도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인데 기자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고 가까워졌죠. 차윤석 기자는 이렇게 가끔 이제 집필이 끝나면 불러다 밥을 사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았죠.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대가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뭐 기자로 만나면 기억에 남죠. 함세웅 신부님은 역사책에서 보다가 그렇죠. 이게 취재 현장에서 보게 돼가지고 이제 멘토처럼 제가 따라다니고 모시게 된 것도 굉장히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너무 그런 일이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그림 그리는 이우환 선생님 뵀는데 이우환 선생님이 허리가 아파서 오셨었는데 그날 이제 이용우 선생님하고 김수경 회장님하고 4명이서 이렇게 밥을 먹는 날이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너무 좋아서 마음에 이렇게 기억했다 누구한테 전해주고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미술가고 이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다음에 문학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 얘기, 그다음에 음식, 와인 얘기 이렇게 하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대가들과 만나는 대가들과 만나서 다른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그분들의 어떤 의식의 세계 속에서 또 새로운 면도 발견하니까 그렇죠. 네. 그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또 그분들의 삶을 또 언젠가는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왔으니 그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죠? 한 분은 집에 계시고 한 분은 또 503호에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밥만 잘 먹더라 그 노래 신청해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근데 DJ 따라 청취자들도 쫓아오는구나. 그렇죠. 재밌죠. 네. 근데 별거 다 했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여름에는 사실 네.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근데 지금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난번에 보석 신청하는데 야 몸이 너무 좋은데 완전 적응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주사 맞고 이상한 약물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끊으니까 회복이 된 거지. 금단 현상도 없고 아주 좋아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밥 있고. 한 그릇 뚝딱 잘 먹고 그릇 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챙기면서 저분은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 너무 건강이 좋으셔가지고 잘 지내고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3심 재판이 곧 마무리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되면 마무리 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왕성하게 정치 활동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공화당 그치, 이름을 이름을 져줬다 뭐 지어줬다라는 그런 게 얘기도 진짠가요? 사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건 아닌데 그 친박 그리고 우리 공화당 애들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조하고 있는 건 관여를. 맞아요. 부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황교안을 미워해요. 황교안이 그 태극기 그리고 박근혜의 그 나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대표 정치인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싫어서 몇 번 저격하라고 유영하 변호사 그렇죠. 그랬었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했잖아요. 실제로 네, 했잖아요. TV조선 같은 데 유영하 나와서. 변호사를 통해서 몇 월 네. 며칠 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걸 다 짜준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때 아. 워딩과 뭐와 그 내용을 이렇게 왜 그렇게 싫어해요? 박근혜 대통령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요. 네. 그 설마 의자 안 집어줬다 그거. 그것도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전화야 그만 좀 마라. 네. 사채 사장님. 근데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감옥에 갔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됐잖아요. 대행 역할을 했죠. 대행을 했는데 그때 의자하고 책상을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황교안 그러니까 총리가 감옥 안에다가. 빵에, 빵에. 야, 이건 특혜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집어넣어 주세요.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비교가 되네요. 예, 그것보다 예. 더 기분 나빴던 게 뭐였냐면은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갔잖아요. 나와서 감옥에 갔는데 황교안이 대표 권한대행이 됐는데 대통령 봉황이 새겨진 시계. 시계를 맞아요. 세워가지고 돌린 거야.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휙 갔어. 진짜 빡돈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삐지는 거는 큰일이 아니고 그런 사소한 일에 사람 삐지게 만든다니까요. 아니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큰일이지. 이 실가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총선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낼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때. 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요. 최순실도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그거 안 있는데 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어. 커버 스토리가 아니고 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커버 하려고 스토리 생각하면 써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요.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MB. MB는 그렇게 주진우 기자하고 또 특별한 관계가 네, 있는. 우리 각하는 많이 편찮으셔서 서울대병원에 가신다고 아니, 뭐 막 전혀 그러고. 편찮잖아. 아니 지금 79 되셨는데 나이가 많죠. 79 네. 됐는데 이렇게 온몸을 그렇게 정밀 검사했는데 지병이라는 게 탈모하고 코골이밖에 없어요. 나보다도 건강해. 그러니까요. 탈모, 코골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폐렴이 나오셔가지고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이런 쪽으로
저기 진단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아플 예정이다. 그래서 뭐 꾀병 부린다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잘 못 써주고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네, 재벌가들한테 너무 진단서를 그렇죠. 남발해가지고 그 형집행정지를 많이 내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8월 중순이면 결심을 할 거예요. 결심을 하고 이제 증인이 더 나올 사람도 없고 얼마 안 남았네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월 초 그러니까 추석. 추석을 아까 네. 추석 때 갔을 수 추석은 있다고. 우리 저기 구치소에서 큰 그러니까. 집에서 네, 보낼 수 있습니다. 아마 미뤄지더라도 추석 전후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판을 다 받았고 다시 감옥으로 가서 네. 감옥의 담장 밑에 있는 꽃길, 그 꽃길을 평생 걷게 해주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좀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악은 데이브레이크. 네, 그거 들었어요. 뭐 그때 여러 노래 있었어요. 나 항상 그대를 그런 거. 약간 되게 네. 시사인사 100회 특집으로 두 분의 근황까지 깔끔하게 들었는데 오늘은 음악 얘기네요. 이거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음악 얘기. 주진우 씨 여기 와서도 소문 풀었어요. 음악 얘기로 잔잔하게 의식왕가 진짜 다 이렇게 다 떨고 그렇다고 소원 푼 건 그래요. 아니죠. 이제 여기 별로 오라고 해가지고 앉아서 억지로 바쁘신 분 모셨습니다. 그래요. 여기저기 계속 전화도 오는데 예, 예.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펼치실 계획인지 뭐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명박이죠. 어, 저는 이명박개론이나 이명박 평전 같은 거 꼭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각하를 위해서는 예. 주진우 기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명박은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명박하고 이재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실은 진짜 이 땅에 하나 남은 그 진짜 적폐가 언론인 것 같아요. 지금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윤석열 검찰이 지금 사법부까지도 거의 수술을 마쳤는데 언론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동이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조중동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언론사이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후진가, 우리 수준이 얼마나 뒤처졌나 하는 그걸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해요. 진짜 네.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똑똑하고 진짜 정말 머리가 좋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민족이 3류밖에 안 되는 거는 진짜 사회 지도층, 이 사회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데 정치인들, 특별히 정치인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물갈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언론의 책임이 큰 것 같아서 그래요. 조선일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이제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훨씬 자유로워진 주진우 기자가 이런 얘기를 세상을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도 좀 힘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계속 그 사장님 전화 오는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은 좋아요, 구독, 알람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사의 인싸 100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유쾌했고요. 또 100회를 맞이하는 동안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었던 게스트로 뽑아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힘찼고 또 의미 있었고 유쾌했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자주 보고 싶네요. 야, 그거 좀 해줘. 뭐라고요? 시사인사 많이 구독, 좋아요, 알람 좀. 구독 좀 해! 성질이야.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